감사합니다. 저는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참여해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엄중한 대한민국을 떠받들어주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한 말 다 들으셨죠?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정당입니다. 오늘 구글에서 로봇 준비해 주셨죠? 네, 구글에서 준비해 주신 로봇 컨설턴트가 저를 무려 32살 여성이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제 나이는 네이버에서 가장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부터 구글의 기술력을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민국의 가장 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이해하고 또 기술을 사랑하는 정당으로서 오늘 포럼이 미래 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움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미래 산업으로 분류되는 영역은 많습니다. AI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우주항공, 또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은 전투들이 지금 각축장을 이루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이오 헬스인가? 지금 과거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건 사실 삼성으로 대표되는 반도체죠. 오늘 삼성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마켓쉐어를 보면 지금까지는 이 자동차와 반도체 둘을 합친 것보다도 바이오의 역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각각 6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이 넘는 그리고 심지어 연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아마도 5년 이내에 2조 2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거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상승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감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바이오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부문만큼은 기복 없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역도 넓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와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사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것은 아주 깊게는 농업에서부터 아주 가깝게는 화장품이라던가 개인용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영역을 가장 다양하게 아우르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마켓쉐어를 보면 북미의 가장 압도적인 방점이 찍혀 있고 아마도 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세계의 탑10 국가 혹은 탑10 기업이 전 세계 마켓의 80% 이상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70% 후반대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떤 전망으로도 그들이 아마 80% 이상을 가지고 갈 것이다. 즉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위험한 인구 구조의 표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고령화는 2025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미 작년에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인구 전체도 줄고 있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일할 사람은 더 없는 상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계 시장과 세계 인구와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 두드러집니다. 지금 이것이 세계의 인구 분포 혹은 인구 변화와 대한민국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인구 자체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대한민국은 빠르게 감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끝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가 그래도 비슷비슷한 성장률을 보이는 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중장년 고령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산업은 누가 먹여 살릴 것이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럴 역량이 되는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인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저 뜻은 왜 급한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급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 아내, 가족, 사랑, 다음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다.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얘기했죠. 70년 동맹을 내세웠지만 한국경제사절단이 홀대를 받고 왔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강타를 했습니다. 돈을 압도하는 가치라는 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대사관 측에 있는 관계자에게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계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가 무엇이겠느냐? 대답을 못 하셨어요. 무역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하나가 위닝이고 하나가 reciprocal입니다. 상호주의로서 본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우리도 당신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단순한 명제를 파고들 만한 가치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빨랐고 인도는 숙였다. 각자의 나라에 맞는 여러 방식이 있을 겁니다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빠를 것인가 숙일 것인가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는가. 문제는 이겁니다. 반도체 다 추월당합니다. 배터리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꺾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대체 가능한 품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떠오르는 산업이라고만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도체와 배터리는 AI의 발전에 따라 계속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기존만큼의 중요성을 계속 점유할 수 있겠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률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심지어 1% 전망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물론 각국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1%의 전망이 나오고 2072년 저 숫자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저때 국가 채무 7천조. 성장률 0.3%라면 우리는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집약에서 벗어난 기술 집약적인 곳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AI는 언어라던가 전력이라던가 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 혹은 짊어지기 어려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비교 우위를 어느 정도 선점하고 있는 곳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또 하나가 들어옵니다. 후발주자들이 오히려 함부로 못 들어오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꾸준히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의 성공으로 거대한 파생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작년에 위고비의 예에서 아주 좋은 사례를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위고비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하나의 힘. 그래서 덴마크가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하나의 제약사, 하나의 약품, 하나의 기술이 국민들을 얼마나 윤택하고 부강하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미 눈으로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기타 기술 분야, 보건의료 데이터, 정보통신 이렇게 골고루 모두 발전해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계십니다. K바이오, K제약, K헬스케어가 날아오릅니다. 물론 관세의 영향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들을 트럼프가 불러 모아서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구축하지 않으면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도 했죠. 생산시설을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미국 내에 기여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수출하고 지금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 내에 거점을 만들어서 계속 여기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분수령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문제는 이겁니다. 정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제가 오늘 축사를 뺀 이유는 그겁니다. 국회의원들을 불러놓으면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축사를 합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반드시 기업보다 덜 전문적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기업보다 느립니다. 시장은 기업보다 창의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글로벌 바이오, 헬스, 디지털, 케어 이런 부분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는 국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안에서의 싸움인데 치열한 싸움인 겁니다. 선두 경쟁이라는 건 원래 후발에서 선두로 올라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원은 이렇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제가 일부러 한글로 박아놨습니다. 눈에 보이기 쉬우시라고. 이게 1년, 2년 축적이 될 겁니다. 이미 5년, 10년 축적이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중국 할 것 없이 정부 정책으로서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인 겁니다. 미국은 타부처 대비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요청액에 대해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서 지원을 합니다. 일본은 전체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연계해서 정부 통합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각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건설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에이메드 예산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아예 정부 주도로 바이오 CMO 기업과 TBMC를 구축을 했습니다.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이미 제네릭 부분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인도는 앞으로 어떤 포텐셜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만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CDMO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임상 시험 정도가 그나마 글로벌에서 5손가락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두를 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언제까지 대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어떤 정도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은 미국에 비해서는 7년에서 10년, 중국에 비해서도 1년 이상 뒤진 것으로 보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AI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그 갭이 더 빠르게 커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은 더 큰 돈을 들여야 하는 것이 바이오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것 같지만 그건 재작년에 하도 많이 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다 감소한 실정이죠. 그리고 아직 예산안은 확정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기업보다 느립니다. 국회는 기업보다 비전문적입니다. 시장은 기업보다 덜 창의적일 겁니다.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열심히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또한 대한민국을 시장으로 또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 수 있고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개혁신당이 함께 찾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도 이 움직임에 함께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인트로덕션까지 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기업 여러분들의 훌륭한 발제 감사히 듣고 많이 배우고 정책에 실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